네, 원장님 저 코피 나는데 어떡하죠? 코피가 어떻게 하다가 코피가 나게 된 거예요? 코를 뭐 자주 만지셨나? 지금이 이제 가을, 겨울 이렇게 넘어갈 때 좀 보면은 공기가 좀 많이 건조해요. 건조하면은 우리가 피부도 건조해지지만 코 안에 점막도 많이 건조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점막이 건조해지면 안쪽에 있는 실핏줄이나 이런 것들이 건조해지면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부분 파열이 되고 그러면서 피가 좀 잘 나게 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코피가 잘 나는 경우에는 주로 앞쪽에서 많이 납니다. 코 앞쪽에 보면 가운데 칸막이 키셀바하 플렉서스라고 그래요. 예, 앞쪽에 보면은 여기 아주 작지만 동맥들이 네 군데가 이렇게 앞쪽, 뒤쪽, 위, 아래에서 딱 한 군데 모이게 되어 있어요. 이 앞쪽에서 나는 전방출혈의 경우에는 거기서 피가 많이 나요. 그래서 건조해서도 잘 나고, 건조하니까 코를 만지다 보니까 자극이 돼서 또 잘 나고, 특히 취약전 아동들이나 이렇게 보면 코피가 많이 나서 응급실에 많이 가는데 그런 경우에도 대부분이 전방출혈입니다. 코 안쪽을 애들이 뭐 코를 잘 파잖아요. 그러면서 상처가 나고 거기에 또 이물질이 끼니까 또 파고 그러면서 거기서 코피가 잘 나요. 또 이제 많이 나는 거는 후방출혈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에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혈압이 있거나 당뇨 뭐 아니면은 뭐 고지혈증 그런 게 있는 경우에는 저 뒤쪽에서 출혈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쉽게 잘 안 멎어요. 예, 보통 우리가 전방출혈 같은 경우에는 쉽게 멎는단 말이에요. 특히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이렇게 코피가 나면 이렇게 막 머리 흘리지 말라고 이렇게 고개를 들고 그러는데 그건 되게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러면 코가 목 뒤로 넘어가서 귀도 내로 넘어가거나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대부분 전방출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키셀바 플렉서스 거기서 나니까 여기 코 우리가 보면 콧망울 여기 있죠? 말랑말랑한 부분 거기를 이렇게 꽉 눌러주면 비중격 거기 딱 피익이 나는 키셀바 플렉서스를 지혈을 하게 돼요. 이렇게 길게 뭐 아주 길면 한 뭐 5분, 보통 한 3분, 그 정도만 딱 눌러주시면 대부분 지혈이 됩니다.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그 후방출혈 그런 경우에는 쉽게 멎지 않고 양도 되게 많고 기도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럴 때는 꼭 뭐 병원을 찾으셔가지고 거기서 정확한 포인트, 피가 출혈되는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지혈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휴지로 막는 게 거기 이렇게 눌러서 지혈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휴지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점막이 또 이렇게 손상이 되기 때문에 더 출혈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괜찮다면 막 억지로 휴지 같은 걸 틀어 막는 것보다는 이렇게 참을성 있게 이렇게 딱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눌러주시면 웬만한 코피는 다 먹게 돼 있습니다. 코 수술할 때 나는 피가 있고 방금 저처럼 이렇게 나는 코피가 있는데 두 개는 다른 피인가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나는 코피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는 조그만 실핏줄 같은 게 이제 자극에 의해서나 아니면 건조해지거나 또는 질환들 뭐 한쪽 비중격이 휘어져 있다든지 비염이 심하다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나는 경우고, 출혈로 인한 거는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조직을 벌리고 혈관을 자르고 그러면 그 혈관을 이렇게 실로 수처를 하게 되는데 코 수술은 우리가 지혈을 이렇게 실로 꿰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안쪽에 좁은 공간이니까.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 전기소작기로 지혈을 하거나 아니면 솜으로 패킹을 해놓거나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지혈이 덜 된 상태에서 당연히 출혈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보통 한 이틀 정도 코에 솜을 막아두는데 그 솜을 제거하고 나서 피가 나는 경우, 지혈이 덜 된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 출혈이 잘 되는 경우가 코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에서 2주 그 사이 가장 출혈이 잘 돼요. 그거는 뭐냐면 일단 지혈이 됐다가 건조해지거나 어떤 자극에 의해서 그 딱정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딱정이가 딱 떨어지는 시점이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출혈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인터넷 찾아보니까 코 성형 출혈 이걸 걱정해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중 방금 말씀하신 것 말고도 뭐 자주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코 수술하고 나서 출혈이 많이 이렇게 걱정들 하시는데 그게 이제 출혈이 잘 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우리가 가령 뭐 매불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절골을 하는 경우, 뼈를 이렇게 건드리게 되는 경우에 그 절골 부분에서 출혈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중격 망곡증이나 비중격 연골을 채취하는 경우 그 비중격 연골을 채취한 부분에서 나는 경우가 있고, 비염 수술에서 합의갑기 같은 경우가
피가 많이 있는 이렇게 피로 가득 찬 물탱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역시 피가 출혈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 피가 날 때 그때는 그 가까운 병원을 찾는 것보다 가능하면 수술하신 병원에 연락을 취해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는 내원을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확인을 하고 내원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가 피가 나면 당황해가지고 그냥 가까운 병원 응급실이나 이런 걸 찾을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는 수술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안에 상태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지혈솜을 넣으면 수술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술 받으신 병원에 연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라든지 또는 내원을 해서 정확한 출혈 부위를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을 전기소작기로 지혈을 하든지 아니면 지혈솜을 넣어서 지혈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혈이 심해서 원장님을 찾아오신 분들도 많나요? 수술 후에?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을 하고 나서 직후에 솜을 빼고 나서 출혈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그런 경우는 대부분 병원에 계시니까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할 수 있어가지고 큰 문제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주에서 2주 사이 그때 이제 딱지 떨어지면서 출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저희는 이제 24시간 비상 체제를 가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도 다 대부분 다 병원에 내원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포인트를 보고 지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내시경으로 끝나고 나서 상태를 확인을 해봐요. 그래가지고 보면 보통 비중격 수술을 한다든지 비염 수술을 한다든지 또는 절골을 했다든지 그랬을 때 그 점막이 찢어진 부분이 관찰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보통 출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내시경으로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을 지혈을 다 해놓고 나오면 수술하고 나서 이제 출혈이 되는 가능성을 많이 떨어뜨릴 수 있죠. 혈종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혈종이 있으면은 재수술을 꼭 해야 되는. 이제 혈종 같은 경우는 뭐냐면 주로 보형물, 실리콘 같은 게 들어갈 때 실리콘하고 조직하고 사이의 공간에서 피가 고이는 거를 이제 혈종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헤마토마라고 하는 건데 그게 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그건 조직에서 피를 다 흡수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다치거나 그랬을 때 멍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부어 있다가 색깔이 검붉다가 노르스름해지다가 이제 싹 붓기도 빠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조직이 그 피를 이렇게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종 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지켜볼 수가 있죠. 이렇게 좀 지켜보고 그렇게 있으면 대부분 이제 저절로 흡수가 되고 근데 이제 그게 좀 양이 좀 많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이제 수술하신 원장님들은 보시면 알죠. 아, 요거는 개입을 해서 피를 빼내주는 게 좋겠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절개선 부분에 살짝 뭐 관 같은 거를 넣어서 피를 고여있는 피를 좀 빼내거나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하죠. 그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혈종 혈액 같은 게 상당히 영양분이 많은 그 성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경우 만약에 세균이 침입해 있다면 세균들이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염증 같은 게 생길 확률이 확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몸에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양이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일부러 수술한 부분을 건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놔두고 이 양이 좀 많다 그래서 배액을 시켜주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러면은 관을 넣어서 아까 이렇게 빼주는 거 필요하죠. 그 판단을 정확하게 내려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자기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병원에 연락을 해서 물어보신다든지 아니면 내원을 해서 원장님한테 좀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피가 나더라도 그 양이 많지 않으면 저절로 멎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딱정이가 떨어지면서 생각보다 양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수술한 병원에 연락을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나는지 양을 이렇게 정확하게 체크하고 가능한 또 이게 피가 나는 거를 삼키지 않는 게 좋아요. 이게 삼키게 되면 이 피가 상당히 약간 메스꺼움을 유발을 해가지고 구토나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구토를 하는 과정에서 또 머리에 혈압이 올라가게 되니까 더 출혈이 유발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혹시나 목 뒤로 피가 넘어가면 그건 좀 계속 뱉어내시는 게 좋고 고개를 앞으로 숙이셔가지고 바깥으로 흘러내리도록 한 다음에 빨리 병원으로 오시는 게 좋죠. 코를 파서 피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살을 찢어서 피가 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가 여기는 보면 점막이 있어요. 점막은 두께가 되게 얇죠. 0.3mm 채 안 되니까 그 속에 혈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이렇게 자극을 하게 되면 혈관이 다치지 않더라도 조직이 손상이 되면 거기가 이제 조직이 회복을 되려고 두껍게 생기고 이렇게 되면 또 뭐가 껴나와서 또 손을 건드리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혈관이 다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코 파는 습관이 엄청 있는 분이 수술을 한다? 그러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뭐 이게 자극을 주면 코피가 조금 날 수도 있죠. 예, 근데 그거는 이렇게 막 큰 대량의 출혈을 유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출혈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거는 이제 경험이 많고 그런 원장님한테 수술하시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당연히 출혈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바로 연락이 되고 그런지 그걸 꼭 한번 상담하실 때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된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는 문제예요. 원장님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술하고 나서 출혈이 된다 그럴 때 원장님들이 막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금세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보일 겁니다. 그게 걱정하지 말고 수술 받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